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스카이 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천공을 단독 인터뷰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천공은 최근 논란이 된 육참 총장 관저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 직후인 작년 3월에 대통령 사전 답사는 육참 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 두 곳에서 진행되었고, 여기에 백재권 씨가 갔다는 것으로 경찰은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육참 총장 공간에서의 목격자는 공간 관리인 1명이었고 서울 사무소에서의 목격자는 군인 수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사무소에 있는 군인들 모두가 백재권과 천공을 외모 때문에 헷갈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그 산속에 있는 육참 총장 공간은 풍수지리 백재권이 갔던 것이고 서울 사무소는 천공이 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에 천공은 육참 총장 공간에는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공은 윤석열 부부가 좌천돼서 힘들 때 찾아와서 강연 들은 게 인연의 전부고 대통령이 됐으니 그 연을 끊었다며 국정 개입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자, 그 일요신문에서 공개했던 천공 녹취록들을 모두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갈공명이 책사지 나는 누구의 책사가 아니라 모두의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이 와도 도울 것이다. 내가 이재명을 돕지 않은 것은 그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삼성 이건희의 딸이 미국에서 사망했을 때 자신이 이건희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딸내미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그 대장이 몇 년 안에 자빠질 테니까 빨리 내한테 연결해라. 그런데 그걸 측근이 안 전해줬어. 전해준다고 해갖고 내가 알려줬었거든. 왜 자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난 그것을 풀어낸 것이야.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 네가 풀리는지 아는 거지. 이건 뭐 개소리도 개소리지만 문장 자체가 비문입니다. 자,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천공은 2005년도에 9년 전에 내가 예언했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천공처럼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천공은 몇 년 안에 자빠집니다. 10년 안에만 자빠지면 저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묶은 머리를 종종 쓰다듬는 이유는 하늘의 길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해요. 법문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법사인데 나는 지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대본이 없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하는 것은 법사들이고 난 그 건진 법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레벨이 아니야. 책을 보지 않아. 그래서 대본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과거 천공의 제자였던 지공스님은 천공을 두고 글자 한자도 모르는 사람, 즉 문맹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문맹에 대해서 천공이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자, 개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하나 건졌네요. 앞으로 천공을 만나서 딴소리 묻지 말고 책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라.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 간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근 138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들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근혜 때는 국정원 또는 기업들이 관제 시위를 지원하게끔, 측면 지원하게끔 몰래 했는데 이제는 자유총연맹이라는 공적 단체에 유튜버들을 대거 투입시켜 놓고 대놓고 간제 시위를 사주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한 윤핵관 장제원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왜 오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잖아요. 예산 확실히 챙겨라. 제가 있는 한 자유총연맹 예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윤석열은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참석해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발언합니다. 이후 자유총연맹의 강초루 사무부총장은 윤석열 뜻을 받들어서 정치 중립 정관을 없애버렸다고 발언합니다. 게다가 1000명의 별동대 조직을 결성하겠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1700명이 조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진과 같은 유명한 시위꾼은 자유총연맹에서 자문위원장직을 자잘한 유튜버들에게는 자문위원직을 줍니다. 그래서 김건희한테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던 수십 명의 극우 유튜버들은
자유총연맹의 직함을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최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쭉 둘러앉아 회의도 했답니다. 이들을 초청한 사회수석실의 행정관이 윤석열 자리에 앉고 나머지 유튜버들이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민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꾸 신고로 인해서 계정 삭제가 되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라. 활동하다 보면 벌금이 나와서 이게 치명적이다. 이거 지원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그 행정관은 해결하겠다. 알아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회의장에서의 이들의 회의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표 시위꾼 김상진이 말합니다. 방통위원장에게 그동안 우리 우파 진영의 많은 유튜버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관찰 좀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강석호 총재가 어떤 탄압을 받았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써주시면 제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매년 138억의 세금을 써가면서 하는 일이 극우 유튜버들의 민원 처리입니다. 정말 돌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실로부터 명절 선물과 시계 등을 받았고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서 기자증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장 주변에는 확성기를 틀고 소음방해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가서 이태원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외치고 거기에 울분을 토하는 유가족을 향해서 웃으며 아니요 말지 왜 발작하고 그러냐 라는 등의 패륜적인 조롱을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자유총연맹의 강철호 사무부총장은 이들의 관제 시위에 나가서 이재명 구속이라는 유인물을 직접 돌리고 행사를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선관위는 이 상황을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그저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은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는 내내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 허탈했을 겁니다. 왜 내가 낸 세금이 저것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지? 저것들을 왜 가만 놔두는 거야? 라는 무력감 또한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유총연맹 정치활동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저 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힐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200석이 넘으면 그 윤석열의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대놓고 해도 잡아가지 않은 이 비현실에 국민의 과반 이상 60% 가까운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하 작가의 작품처럼 저들은 30% 안에 갇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자 한국일보 여론조사 분석 기사를 보면 보수층의 26%가 총선에서 야당을 찍겠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의 18%가 총선에서 민주당 찍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국힘을 찍던 사람의 5명 중에 1명이 민주당을 찍겠다. 그 이탈표는 -1, 국힘에는 -1, 민주당엔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보수 이탈층이 만든 격차로 민주당 200석이 가능하고 저 30% 약쟁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만 없다면 마치겠습니다.